잠이 보약입니다. 불면증 고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며 특히 잠 못 이루는 밤에 대해 고민해온 은퇴 내과 의사 송재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불면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반드시 조절 가능한 질환이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의 인식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섹터 1. 불면증은 왜 생기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불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불면증은 정상 노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몸과 뇌의 일상 리듬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뇌는 낮과 밤을 구분하며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고 또 낮 동안의 활동량이 줄면서 밤이 되어도 뇌가 이제 자자라는 신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습관처럼 쌓인 생활 패턴들,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 또는 만성 통증과 질병이 겹치면서 잠드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불면의 원인들: 멜라토닌 분비 감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수면 유도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게 됩니다. 잘못된 수면 위생. TV를 보다가 잠들기, 불 꺼지기 전까지 스마트폰 보기, 늦은 밤 간식, 카페인 섭취 모두 수면 리듬을 망가뜨리는 요소입니다.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 많은 분들이 밤에 술 한잔하면 잠이 잘 와요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깊이를 얕게 만들어 자주 깨게 합니다. 카페인과 니코틴 역시 뇌를 각성시켜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낮 활동 부족. 나이가 들면서 외출과 움직임이 줄어들고 낮에 졸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밤에는 몸이 피곤하지 않아 잠들기 힘든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정서적 요인: 스트레스, 불안, 우울, 슬픔, 외로움, 경제적 불안, 가족 간의 갈등 등은 모두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마음을 표현하기보다 속으로 삭이는 경우가 많아 불면증이 더 깊어지곤 합니다. 기저질환, 고혈압, 관절통, 당뇨, 통증이나 야간 배뇨, 혈당 불안정 등은 수면을 지속적으로 방해합니다. 이런 경우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함께 다뤄야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불면은 단지 밤에 잠이 안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면은 낮 동안의 삶이 어그러졌다는 신호입니다. 잠을 잘 자고 싶다면 밤을 고치기보다 낮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낮에 햇볕을 쬐고 걷고 사람과 대화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밤에는 휴식할 준비를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다시 잠들 수 있는 몸과 뇌의 조건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섹터 2. 생활 습관. 잠은 낮에 준비됩니다. 낮에 어떻게 지냈느냐가 밤잠을 결정합니다. 앞서 우리는 잠을 못 자는 근본적인 원인이 단지 밤이 아니라 낮 동안의 생활 전체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낮의 습관이 밤의 수면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시간은 일정하게 수면 리듬의 중심축입니다. 우리 뇌에는 생체시계, 즉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리듬이 일정할수록 뇌는 이 시간에는 깨고 이 시간에는 자야 한다는 신호를 정확하게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평일에는 6시에 일어나고 주말에는 10시까지 늦잠을 자는 생활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뇌의 리듬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게 됩니다. 실천법: 기상시간은 주말, 평일 상관없이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로 고정하세요. 자는 시간이 조금 늦어졌더라도 기상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낮잠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꼭 자야 한다면 20분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햇빛을 매일 30분 이상 쬐세요.
뇌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방법. 햇볕은 단지 피부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뇌 속 시계 유전자, 즉 멜라토닌 분비와 각성 신호를 조절하는 중요한 자극이 됩니다. 아침에 햇볕을 쬐면 뇌는 지금이 아침이다라는 신호를 받고 약 14에서 16시간 뒤인 밤 11시쯤 졸음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분비합니다. 실천법. 매일 아침 베란다 또는 야외 산책으로 햇빛 30분 이상 쬐기. 가능하다면 오전 9시 이전에 햇살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흐린 날에도 빛은 효과가 있습니다. 창문 앞에 앉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 알코올, 흡연, 수면의 3대 방해꾼.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거나 술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 세 가지는 모두 수면의 질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카페인은 각성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자극해 몸은 쉬고 싶어도 뇌가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도하지만 수면 후반부에 각성을 유도해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니코틴 역시 뇌를 각성시키고 수면 호흡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실천법.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금지. 커피, 초콜릿, 녹차, 콜라 포함. 알코올은 숙면에 도움되지 않음. 취침 전 최소 4시간 이전까지만. 흡연은 수면의 질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립니다. 금연이 최선입니다. 스마트폰, TV, 뇌를 밤새 나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최근 불면증 환자들 가운데 스마트폰 중독형 불면증이 매우 많습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자극적인 뉴스, 동영상, SNS는 뇌를 과도하게 각성시킵니다. 실천법.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 금지. 가능하면 TV, 태블릿, 밝은 조명도 함께 줄이기. 대신 조용한 음악, 명상, 독서, 따뜻한 물 세안으로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 빛은 최소한으로, 소리는 부드럽게, 몸은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침대에 눕기 전에 하루 전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일정한 기상, 햇볕, 움직임, 절제된 자극, 그리고 정리된 하루의 끝. 이 모든 것들이 모여 뇌에 지금은 자도 좋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섹터 3. 운동. 피곤해야 잠이 옵니다. 운동이 바로 수면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은 단지 밤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리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 왜 잠을 부를까요? 여러분, 낮 동안에 몸을 충분히 쓰지 않으면 뇌는 아직 쉴 시간이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즉,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뇌도 깨어 있으려는 성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아지고 깊은 수면은 길어지며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1. 걷기 운동.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면 유도 운동. 수면에 도움이 되는 운동 중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실천법. 하루에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목표로 하십시오. 오전 중이나 해질 무렵, 즉 햇볕이 있는 시간대가 가장 좋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해도 심박수가 올라가며 몸속 에너지를 소비하고 밤에 더 깊은 잠을 유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무리한 운동보다 가볍지만 지속 가능한 걷기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주의점. 걷기 운동은 잠들기 2시간 전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너무 늦게 하면 오히려 뇌가 각성되어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2. 가벼운 스트레칭. 근육을 풀어야 몸도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땀이 날 정도의 운동보다는 몸을 이완시키는 부드러운 스트레칭이 더 효과적입니다. 추천 동작. 목, 어깨, 등, 허리, 자주 긴장되는 부위를 중심으로 기지개를 켜듯
천천히 근육을 늘려주고 5에서 10초간 유지하는 방식. 호흡은 천천히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우는 느낌으로 진행하세요. 이런 스트레칭은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 뿐 아니라 뇌에게도 이제 곧 쉴 준비를 하자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3. 복식 호흡. 뇌를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 수면은 몸이 아니라 뇌가 쉬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뇌를 진정시키는 훈련도 꼭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실천법 4-4-6 호흡법.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십니다. 복부가 천천히 부풀도록 4초간 멈춥니다. 입으로 6에서 8초간 길게 내쉽니다. 천천히 풍선 빼듯이 이 과정을 5에서 10회 반복하세요. 복식 호흡은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긴장, 불안, 근심을 줄이고 뇌파를 서서히 안정상태로 이끕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침대 위에서 눈을 감고 복식 호흡을 하면 몸과 마음이 서서히 수면 모드로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사항. 운동 시간은 잠자리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9, 10시에 헬스장에 다녀오거나 늦게까지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늦은 시간의 운동은 오히려 심박수를 올리고 뇌를 각성시키는 호르몬을 증가시켜 잠드는 데 방해가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운동 시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모든 활동을 마무리. 피곤해야 잠이 옵니다 하는 과학입니다. 여러분, 수면제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면 도우미가 바로 움직임입니다. 하루 30분의 걷기, 10분의 스트레칭, 5분의 복식 호흡.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수면 질을 바꾸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섹터 4. 식습관. 먹는 것도 수면을 만든다. 잠 잘 자려면 뭘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잠은 밤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 리듬에서 결정되는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한 가지가 바로 식습관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수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부르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단순히 에너지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정 음식은 뇌에 잠잘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수면 유도 식품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나나.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몸의 긴장을 풀어주죠. 따뜻한 우유 한 잔과 바나나 한 개는 최고의 자연 수면제입니다. 우유. 우유 속 칼슘은 뇌가 트립토판을 멜라토닌으로 전환시키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잠자기 1시간 전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은 뇌와 몸에 안정감을 줍니다. 호두, 아몬드. 이들 견과류는 소량이지만 천연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합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아연도 함유되어 있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의 깊이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미, 귀리 등 복합 탄수화물. 이런 식품은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려 뇌에 진정 신호를 보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 귀리죽, 통밀빵을 활용해 보세요. 특히 저녁 식사는 이런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적절히 조합해 소량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어떤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스트레칭하고 명상해도 식사 하나로 수면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대표 음식. 카페인. 커피뿐 아니라 초콜릿,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 콜라 등에도 카페인이 숨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반감기가 6시간 이상입니다. 즉, 오후 2시에 마신 커피가 밤 8, 9시까지도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카페인은 뇌의 졸음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수면 중에도 소화기관이 과로하게 됩니다. 짠 음식은 갈증과 야간뇨를 유발해 잠을 깨게 만들죠. 밤늦게 라면 한 그릇이 왜 다음 날을 망치는지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과음 오히려 잠을 깨우는 주범. 술을 마시면 처음엔 잠이 쉽게 드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얕은 수면일 뿐, 렘수면 깊은 잠시간이 줄고 새벽에 자주 깨며 이뇨작용으로 화장실을 찾게 되며 수면의 질이 심각하게 나빠집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실천 요령.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음식은 가볍고 소화 잘 되는 것으로, 늦은 야식은 뇌에 아직 활동 중이다는 신호를 보내며 수면 유도를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 반에서 7시경에 현미밥과 두부, 야채찜 같은 소화 잘 되는 식단은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먹는 것이 잠을 부른다는 과학입니다. 여러분, 식사는 단지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뇌의 작동 방식과 수면의 질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생체 리듬의 일부입니다. 좋은 음식을 좋은 시간에 가볍고 정갈하게 드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섹터 5. 수면 환경. 침실은 잠자는 곳으로만, 침실을 오직 수면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불면증 해결을 위한 5번째 핵심 요소, 바로 수면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침실 정말 잠만 자는 공간인가요? 침실은 몸이 자는 곳이 아닌 뇌가 자는 곳입니다. 잠은 몸이 피곤하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그 공간에서 편안하다고 느끼고 휴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짜 잠이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건 침실을 수면 전용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침대에서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누워서 음식을 먹는 행동은 우리 뇌에 여기는 아직 활동하는 공간이구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뇌는 휴식 모드로 전환되지 못하고 깊은 잠을 유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수면 환경 이렇게 만드세요.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명은 어둡고 부드럽게. 침실의 조명은 되도록 은은한 간접 조명으로 설정해 주세요. 빛이 강하면 뇌는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특히 천장형 LED, 형광등은 꺼두고 스탠드 조명만 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18에서 22도 권장.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체온을 낮추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방 온도가 너무 덥거나 답답하면 뇌는 위협을 느끼고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약간 서늘하게 18에서 22도 정도의 온도가 이상적입니다. 발은 따뜻하게 하세요. 잠들기 직전에 손발의 말초혈관이 확장되며 체온을 내립니다. 발이 차가우면 이 과정이 방해되어 수면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따뜻한 양말을 신거나 전기방석보다는 족욕이나 수면 양말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매트리스는 너무 말랑하지 않게.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허리와 목을 과도하게 굴곡시키고 이는 수면 중 뒤척임을 유발합니다. 탄력보다 안정감이 있는 제품, 약간 단단한 매트리스를 추천드립니다. 시계와 핸드폰을 시야에서 제거하세요. 한밤중에 한번 눈이 떠졌다고 해도 시계를 보는 순간 뇌는 긴장합니다. 지금 몇 시지? 너무 일찍 깬 건 아닐까? 다시 잠들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다시 잠드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계, 스마트폰은 눈에 띄지 않는 위치로 치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절대로 침대에서 TV, 스마트폰, 음식 섭취는 금지입니다. 이 3가지 행동은 침대를 즐기는 공간, 각성의 공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뇌가 침대를 수면과 연결짓지 못하면 불면은 반복됩니다.
어떤 분은 TV 소리 들어야 잠이 오는데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연구에 따르면 TV는 수면 유도보다는 얕은 수면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소리가 필요하다면 잔잔한 자연의 소리나 백색 소음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자동 종료 기능이 설정된 음원으로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을 위한 정리. 침실은 조용하고 어두우며 시원하고 안정감 있게 자기 위한 공간임을 뇌가 학습하도록 해야 함. 오직 자고 깨어나기만 하는 공간으로 설정할 것. 여러분, 불면증은 생활에서 생긴 문제이기에 생활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침실을 다시 수면의 성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침대 위에서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곳은 삶이 멈추고 몸과 뇌가 가장 깊은 평화를 누려야 하는 장소입니다. 섹터 6. 의학적 치료. 약보다 습관을 먼저. 수면제 꼭 필요할 때만. 가장 마지막에 쓰는 카드입니다. 약물 치료. 그 중에서도 수면제에 대해 꼭 아셔야 할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면제 무조건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면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냥 수면제 하나 주세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그건 맨 마지막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수면제는 뇌를 억지로 잠들게 만드는 약이지 수면의 원인을 해결해 주는 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수면제를 복용하면 약을 끊으면 다시 불면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점점 용량은 늘어나고 효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수면제를 고민하기 전 진단부터 정확히 받으세요. 불면이 단순한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신체적 정신적 문제 때문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 수면 클리닉의 진료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료 대상. 밤에 잠들기 힘들고 새벽에 자주 깸. 낮에도 계속 피곤하고 졸림. 집중력 저하, 짜증, 우울한 기분이 지속됨. 가족들이 요즘 이상하다고 말할 정도로 생활이 흐트러짐. 수면 클리닉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나요? 불면증 설문 검사. 수면 리듬, 주기, 습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합니다. 수면다원 검사. 하룻밤 병원에서 자면서 콧골이, 수면 무호흡, 다리 떨림 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실제로는 무호흡 때문에 자주 깨는 건데 본인은 잠이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울 불안 평가.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건강 상태도 함께 평가합니다. 그럼 수면제는 언제 쓰나요? 정확한 진단 후 생활습관 교정에도 불구하고 불면이 지속된다면 그때 비로소 의사의 판단 하에 수면제를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 가능한 약물들. 수면 유도제 뇌의 각성을 억제해 잠이 들기 쉽게 함. 항우울제 수면과 연관된 불안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 사용. 멜라토닌 제제 고령자나 생체 리듬이 어긋난 경우에 유용. 하지만 이 약물들은 장기 복용을 피해야 하며 반드시 생활습관 개선과 병행해야 효과가 지속됩니다. 수면은 약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고칩니다. 수면제는 기계로 말하면 잠깐의 부스터일 뿐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약은 도와줄 뿐이지 대신 잠들어주지 않습니다. 좋은 수면은 생활에서 만들어지고 그 생활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선택하는 습관들로 완성됩니다. 마무리 메시지. 잠을 잘 자야 건강이 회복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면역력 회복, 뇌 정화, 기억 정리, 감정 조절, 이 모든 것이 깊은 잠 동안 일어납니다. 불면증은 습관의 병이고 그래서 습관으로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10분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